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클래식 부산이 영화의 전당과 손잡고 발레 시즌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달 선보일 창작 발레 공연을 먼저 소개합니다. 일 년 동안 비어있던 옛 소방서 건물이 청년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작가들의 예술 활동은 인근 주민과도 함께하게 됩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도 서울과 유사하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무료 급식 활동을 20년간 꾸준히 해온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달에도 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입니다. 부산 콘서트홀과 오페라 하우스를 운영하게 될 시 산하기구인 클래식 부산이 영화의 전당과 손잡고 발레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용수들의 군무 속에 남녀 주역에 어우러진 춤이 돋보입니다. 클래식 발레의 정수라 불리는 작품 파키타의 한 장면입니다. 물결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한 무용수들의 춤도 이채롭습니다. 다음 달 첫 선을 보일 창작품 샤이닝 웨이브의 일부분입니다. 클래식 부산이 영화의 전당과 손잡고 준비한 발레 시즌 공연장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영화의 전당이 함께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지금 오페라 극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또 영화의 전당이 이런 소규모의 발레나 조그만 음악 공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는가. 부산 발레 시즌은 창작품 샤이닝 웨이브와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 콘서트인 화이트 발레 소네트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엔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의 참여로 젊은 무용수들의 열정적 무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케스트라는 작곡가이자 색소폰 연주가인 손성재 씨가 지휘를 맡아 음악적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발레 아직은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발레라는 장르가 처음으로 부산시와 또 영화의 전당과 부산 시민들을 위한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반짝이는 파도, 샤이닝 웨이브, 이게 작지만 큰 파도가 돼서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저는 이 부산 발레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전체 제목을 샤이닝 웨이브라고 지었습니다. 클래식 부산은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오페라와 발레 전문 극장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시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 발레 시즌 첫 공연인 샤이닝 웨이브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화이트 발레 소네트는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모두 영화의 전당 하늘령 극장에서 선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북구 금곡동 소방서로 쓰이던 가건물이 철거 위기 끝에 청년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청년 작가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북부 소방서입니다. 이 자리에 있던 금곡 119 안전센터는 새 소방서가 지어지는 동안 바로 옆 컨테이너 가건물을 사용했습니다. 3년가량을 사용하고 새 청사가 열린 뒤엔 1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가건물을 짓는데 3억 7천만 원, 철거하는 데는 1억 원이 필요해지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됐습니다. 북구는 이곳을 청년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땅은 부산시가, 건물은 소방본부가 북구에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가능했습니다. 소방서 흔적을 살려 이름은 스페이스 119입니다. 금곡동에는 이제 우리 복지관도 많고 연세대 시민들도 많이 있어서 청년 예술가들이 유입대가 들어오면은 동네도 젊어질 것 같고, 또 공간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지역 상권도 좀 살 것 같아서. 소방차가 있던 곳은 커다란 스튜디오가 됐습니다.
소방관 숙직실과 사무실 등은 청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단장됐습니다. 리모델링은 철거 비용의 절반으로 가능했습니다. 연극과 공예, 만화 등 다양한 분야 7팀이 입주할 예정인데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습 공간이나 창작 공간을 가지는 게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매달 월세나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뭔가 좀 예술 활동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점이 좋죠. 그냥 꾸준히 할 수 있고. 입주 작가들은 금곡동 주민들과 교류하며 예술 교육을 비롯해 마을 축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국에는 지역 공동체가 많거든요. 그래 그분들하고 협업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같이 다른 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거 활동을 할 거거든요. 오는 19일 금곡동 일대에선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국 수선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옷 수선과 자전거 수리, 관련 전시와 공연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빈 건물이 변신한 스페이스 119의 개소식도 함께 마련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수영구 분양아파트 1순위 청약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도 서울과 유사하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근 1순위 청약이 마감된 첫살의 이후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던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사가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분양가 할인에 나섰습니다. 분양 시장에 이어 입지가 우수한 상급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도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전통적인 상급지인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집값은 평균적으로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하반기 분양 시장은 인기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것처럼 부산의 경우에도 인기 주거 지역 경우에는 분양가 상승과 관계없이 이 지역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 경쟁률에 나서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고분양가로 인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부산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양극화 현상으로 청약 시장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지켜만 보던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을 조금씩 움직이게 합니다. 현재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우려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지만 이러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택시장이 조금 활기를 띠고 정상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거래나 집값이 회복되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부산에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하반기 분양 시장은 어디서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20년째 짜장면 무료 급식 활동을 이어온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 식사에 사상구 감전동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300인분의 밀가루 반죽. 기계를 이용해 면을 뽑고 끓는 물에 넣어 면을 삶습니다. 적당히 익은 면을 건져 차가운 물에 식힌 뒤 춘장 소스를 얹어주니 먹음직스러운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요리에 몰두하는 봉사자의 얼굴에는 땀이 흠뻑 맺힙니다. 제 기능을 좀 기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르신들 모시고 하니까 항상 뿌듯합니다. 정성 가득 갓 만들어진 자장면이 주민들에게 건네지고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우리 늙은 사람은 상시 고맙고 맛도 있고 그래 전심하는데 때하고 그러시. 맛있고 이렇게 또 우리 남한 사람들이 챙겨주셔서 고맙고 예 오늘 너무 잘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을 위해 진행하는 무료 급식 활동.
하지만 2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오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꾸준함의 비결은 보람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또 가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고맙고. 자원봉사자 뒤에는 묵묵하게 뒤를 바친 단체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급식 비용을 지불하며 조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뿌듯한 무료 급식 봉사. 전해진 한 그릇의 자장면에는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그리고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3년 만에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퐁피두 미술관 분관 건립이었습니다. 사상 하단선 건설 구간의 지반 침하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열린 부산시 첫 국정감사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5,700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유치에 실패한 2030 부산 엑스포. 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엑스포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한 부산시 자료 제출이 허술하다고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비공개 권한을 두고 부산시와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엑스포 홍보용 물품 구매와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홍보 예산 중에서 김건희 키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작 기획에 참여했다고 홍보를 열어 올리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부산시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왜 구매를 하셨습니까? 이건 유치위원회에서 이 키링이 그 홍보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 판단이 돼서. 최근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 건립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거를 1,080억이 투입돼가지고 매년 75억 적자가 예상되는 거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들은 석연치 않은 유치 과정과 지역 예술인,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부산 시민들 돈으로 뽕피도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 도시 문화 잠재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상 하단선 건설 구간의 지반 침하에 대한 부산시의 예측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요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규칙이 간단하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해 경기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서구는 기존 45홀 파크골프장을 90홀로 2배 확대하고 파크골프 성지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평일이지만 파크골프장은 골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규모가 지난달 2배 넓어졌습니다. 4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로 기존 45홀이 90홀로 늘었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공원 부지에 새로 잔디를 깔고 코스를 그렸습니다. 주변에 이런 환경 자체가 평화라고 환경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잔디도 상대 컨디션이 좋습니다. 구장이 넓고 해서 환경적으로는 참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예약 없이 무료예요. 이 일대는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하천 점용 허가 승인을 받는 등 행정 절차들을 매듭 지으면서 시설 확장이 추진됐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두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전국 파크골프 인구는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 파크골프협회 등록 동호인은 약 8천여 명, 비회원을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장년층 중심이던 것이 최근은 중년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강서구는 대저생태공원을 파크골프 성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가 연결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45홀이면 부산에서도 제일 규모가 큰 파크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대기 인원이 너무 많은, 너무 복잡한 이런 골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하천은 그 부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부가적으로는 이 대저 지역의 이 상권 활성화. 확장된 파크골프장은 현재 임시 개장 중입니다. 오는 26일 강서구청장배 대회를 열면서 정식 개장하게 되는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잔디는 지금 한번 깔아놓으면 두 번, 세 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잔디를 까는데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 부대 시설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보강해 갈 계획입니다. 구는 앞으로 18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08호를 조성해 경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이 형성돼 있는 대저 일동 신장로와 파크 골프장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서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인 9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확대, 이용객 급증과 비례해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 소식은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대저 파크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은 17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660명 꼴입니다. 지난달 90홀로 증설 이후에는 하루 1,2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각 코스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호인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곳이 열린 공간인 만큼 이용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상의 허점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대저의 경우 오전은 타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오후는 부산 시민으로 한정돼 있지만 확인 절차 등이 없다 보니 사실상 상시 개방 상태입니다. 부산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예약제와 요금을 통해 수용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혼잡할 때 한 보면은 1시간 기다려요. 1시간 기다렸다가 한 월 한 45분 내지 50분 만에 마감하고 또 비에 나면은 1시간 기다렸다가 또 한 월 치고 이러죠. 아니, 부산 시민들 항상 불만이 많죠. 외지에 가면 양산이나 기내 같은 데 돈을 받는데 유로로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부산에 전체 유로로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밀리고 혼잡해도 부산 시민들은 그걸 감수하고 불만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대저 생태공원과 인접해 있는 시설은 72홀 규모의 김해 솔매와 36홀 규모의 양산 황산 파크 골프장이 대표적입니다. 김해의 경우 타 지역민은 일주일 전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양산에서는 타 지역민은 사전 예약과 함께 2배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관리도 주먹구구식입니다. 부산시는 구장과 이용객 관리를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이용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모든 관리가 기본적으로 다 무료 봉사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은 늘어나고 이용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그 관리자들의 그런 그 봉사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래 봐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비 정도는 시에서 예산 마련이 돼 가지고 좀 지원이 돼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장이나 교육장 등은 갖추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이제 초보자들이 그 안전사고를 많이 유발시키는데 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습장 하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꼭 지자체에서 꼭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고 우리 많은 또 파크인들이 또 바라고 있습니다. 시는 무료 시설인 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파크 골프장 시설 이용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과 연습장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은 사실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4억 정도 배정돼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파크 골프 시설 유지 보수해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크 골프장을 어떻게 유지 보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파크 골프장 짓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시설과 이용객만큼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택배나 배달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도담도담이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인근 공터. 30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이 보입니다. 지난 8일 들어선 이 시설은 도담도담이란 이름의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는 부산의 서명과 사상, 해운대 등 3곳이 있는데 간이 쉼터가 만들어진 건 이곳이 처음입니다. 내부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의자 등이 있고 휴대전화 충전은 물론 무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택배기사나 보험 설계사 등 지원센터에 등록한 노동자만 가능합니다. 저기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요. 아, 그러면 이용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한번 궁금하긴 하던데. 뭐 휴대폰 충전할 때도 있고 뭐 여기 생수도 있을걸요? 네네네. 네, 그런 거 먹고 이동자 이용하긴 편하죠. 이 쉼터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시는 이용 편의를 위해 당분간 현장 근무자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무자는 보이지 않고 이용하는 시민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뭐지 와이 불이 꺼져 있으면 또 불이 꺼져 있다고 또 안 하신다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날씨 그거예요. 저희 원래 뭐 보면은 지나가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제 지가 10월 8일날 개소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런데 여기 한다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 이래서. 지난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5만 8천여 명. 센터를 이용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이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밤늦은 시각인 만큼 무인으로 운영되는 쉼터의 안전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